안녕하세요. 자연을 닮은 사람들이 세상 사는 이야기 자담 세무에게 소리중생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제 2탄 시간입니다. 자, 함께 시작하도록 하시죠. 출발! 11번째 사항입니다. 최대 주주 등 보유 주식 상속 증여 시에 할증평가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최대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그 할증률을 하향 적용하고요. 지분율에 따른 차등을 폐지하였습니다. 현행은 기업 규모 및 지분율에 따라 최대 주주 지분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 기업 20%, 중소기업 10%의 그 할증을 했었고요. 최대 주주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기업 30%, 중소기업 15%로 이제 그 할증률을 적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규정에 의하면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을 하도록만 하고 지분율을 폐지함에 따라 일반 기업인 경우는 20% 할증, 그리고 중소기업인 경우는 할증이 없습니다. 즉 중소기업 할증 배제를 영구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12번째 사항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 한도가 인상됐습니다.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그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 한도를 인상을 했는데요. 종전에는 5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가액의 80%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규정에 따르면 6억원의 한도 내에서 주택가액의 100%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본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13번째 사항입니다. 가업상속 연부연납 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그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그 단기적 현금 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대상 기업이 중소기업 및 매출액 3천억원 이하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 및 전체 중견기업으로 그 대상이 확대가 됐고요. 피상속인 요건에서 10년 이상 최대 주주 및 주식 지분 보유가 이제 상장회사인 경우에 30%, 비상장회사인 경우에 50%, 그리고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을 했어야 되던 그 자격 요건을 5년 이상 최대 주주 및 주식 지분 보유가 상장회사인 경우에 30%, 그리고 비상장회사인 경우는 50%, 그리고 5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을 하도록 그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상속인인 경우에도 상속 개시 전 2년 이상 종전 규정에 의하면 상속 개시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고 상속세 신고 기한 내 임원으로 취임을 하고 그리고 2년 내에 대표이사로 취임을 했었어야 되는데 개정 규정에 따르면은 사전에 그 가업종사 요건을 삭제를 했습니다. 즉 이때에는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임원으로 취임을 하고 2년 내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시면 됩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본 규정은 적용이 됩니다. 14번째 사항입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가 확대됐습니다. 세대 간 자금 이전 및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업종의 범위를 확대하고 창업 및 창업자금 사용 의무 기한을 확대했습니다. 종전에는 창업 중소기업 간면 업종이 31개로 이제 한정이 되고 1년 이내 창업을 하고 3년 이내에 자금을 모두 사용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개정 규정에 따르면은 과당 경쟁 우려 업종과 고소득 자산소득 업종 그리고 소비성 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2년 이내에 창업을 하고 4년 이내에 자금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시행을 합니다. 15번째 사항입니다. 명의신탁 등에 대한 부가제척 기간이 확대가 됐습니다. 포착하기 어려운 조세 회피 행위에 대한 부가제척 기간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종전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5년이었는데요.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5년 또는 명의신탁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으로 해서 그 부가제척 기간을 확대했습니다. 본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제3자 명의 재산이 상속, 증여 또는 명의신탁 증여 의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적용을 하되 제척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을 합니다. 16번째 사항입니다. 주류 과세 체계를 개편했습니다. 고품질 주류 생산 확대 등 이제 국내의 그 주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맥주, 탁주에 대한 과세 체계를 종량세로 전환을 했는데요. 맥주인 경우에는 기존의 출고가의 72%에서 이제
리터당 830.3원으로, 탁주인 경우에는 기존 출고가의 5%에서 리터당 41.7원으로 종량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생맥주 세율은 2년간 한시적으로 20% 경감을 합니다. 또한 맥주 탁주에 대한 주세율이 별가가 연동되어 조정이 됩니다. 본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을 합니다. 다만 이제 맥주, 탁주에 대한 그 주세율의 물가 연동은 21년 3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17번째 사항입니다. 노후차 교체 시 개별 소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2009년 12월 31일 이전 최초 등록된 그 자동차를 2019년 6월 30일 현재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가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입할 경우 100만원 한도로 해서 개별 소비세 70%를 감면을 합니다. 시행일은 2020년 1월 1일부터 이제 2020년 6월 31일 6개월일간입니다. 18번째 사항입니다. 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경정 및 수정 신고가 허용됩니다.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이제 경정 청구 및 수정 신고를 허용하는 내용인데요. 2020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부분도 적용을 합니다. 19번째 사항입니다. 위탁, 공동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도 제조업과 이제 동일 수준의 그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서비스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제 본 규정을 주었는데요. 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 대상 범위에서 이제 서비스 연구개발 비용으로서의 그 위탁 공동 연구개발 비용을 추가했습니다. 다만 과학기술과 결합된 서비스 연구개발비에 이때는 한정을 합니다. 본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이제 지출하는 그 연구개발 비용부터 적용을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20번째.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서민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했습니다. 현행은 2019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그 기한이 연장됩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시행입니다. 이상에서 이제 오늘은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제 2탄 시간으로 10가지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3탄 시간으로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